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한 대표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뵙고 싶었습니다. 네. 한국 미술의 역사. 네, 한국 미술의 역사를 보관하고 계신 분이죠. 네. 네, 아 이거 대단합니다. 아 선생님 안내를 좀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 여기가 저기 그 홍지동 뭐 44 우리가 저기 도로명이라면 홍지문 일길산인데요. 예. 바로 지금 상명대학교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고요. 예. 저희가 뭐 2008년에 서울시에 이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이종박물관으로 등록을 했었는데요. 예. 사실 뭐 자가 건물이 없어서 여러 곳에 이사를 다니다가 2014년에 와서 이 건물을 뭐 리모델링을 좀 했죠. 예. 2015년 3월에 개관을 했으니까 올 3월이 저희가 이제 여기 정착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이야. 한번 안내 좀 받아볼까요? 예, 예. 예. 야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네. 한번 전시 연역. 네. 저희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이 지층이 수장고고 1층이 이제 박물관. 여기 지금 1층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2층이 있다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가 미술정보센터, 미술도서관이고 관장실이 있고요. 3층이 이제 그 연구소 잡지 편집부하고 외부의 프로젝트 일을 하고 있고요. 그 3층에 3분의 1 공간이 학예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다음 전시가 서울미술관 그 애침과 속삭임이라는 전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시를 지금 준비하는 기관이고요. 예. 또 이번에 재미있었던 거는 서울미술관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문 터널 옆에 서울미술관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오다가 예. 그래서 이제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서울미술관을 이렇게 전시로 끌어들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많은 전시를 이제 10년 연관하면서 전시를 하게 되면 어떤 작품, 어떤 주제, 작가에 대한 전시를 하는데 이거는 서울미술관이라는 어떤 미술관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면 서울미술관이 1981년에 생겨서 2001년에 그러니까 20년간에 이게 전시를 했었던 건데요. 안타깝게 이 건물은 저쪽에 구기동에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 그 건물이 멕시코 대사관 건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 모아졌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그 구글인가요? 거기서 찾아낸 거죠. 이 지역이. 여기에 이제 서울미술관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그 IMF 지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겪어서 그 미술관이 결국 문을 닫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미술관이 골프존, 무슨 고깃집 이런 걸 이렇게 변신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완전히 철거가 됐는데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선생님 오다가 지금 서울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네. 그 서울미술관 말고 네. 원래 있었던 서울미술관을 전시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그렇게 저희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서울미술관이 그 과거의 서울미술관하고 좀 자문 터널 서울미술관과 어떤 연계가 되느냐?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가 얘기하는 어쨌든 선생님 사라진 서울미술관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우리가 바로 알자. 네. 그거에 김달진 선생님만큼 그 역사를 제대로 알만한 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그런 전시를 기획을 해보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이제 준비를 하셨고 언제라고 그랬죠? 그 전시가 3월 7일부터 5월까지. 3월 7일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벽에 시트지를 이렇게 홍보. 지금 이제 대충 잡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서 전시했던 거에 82년. 대표적인 거고요. 이것도 선생님께서 소장하고 계셨던 거죠? 포스터죠. 그렇죠. 이걸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프랑스 신구상에 와서 82년도에 이 전시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이 전시가 우리가 80년대 한국 미술의 흐름을 대표했던 민중미술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그런 거예요. 신구상에 와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전시고요. 여기 이뭐 메리안 오펜하임이나 이 만니 우리 미술사에 등장하는 대단했던 작가들이잖아요. 이 만니뿐만 아니라
뒷산까지, 마르셀 뒷산까지 그 전시가 서울미술관에서 열렸어요. 예, 그 예. 포스터고, 여기 우선 이제 CPG 해놓은 거는 그 서울미술관의 어떤 계획안? 이게 이제 사실은 실행되지는 못했는데요. 이 조건용이라는 분이 설계를 했었던 건데, 예. 이루어지지 못했고, 더한 가지 하면, 그 조건용이라는 건축가분이 저희가 찾았어요. 그분이 한겨레 신문사 사옥도 설계한 분이에요. 예. 근데 안타깝게 이분이 거의 건축계 미술계 생물이 된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뭐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안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이건 좀 중요한 거가 그 서울미술관을 보는 게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미술관 문화의 개척자로 서울미술관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은 엘리트주의 고급 미술관으로 평가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민중미술에 큰 영향을 줬고 프랑스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끌고 왔기 때문에 이건 너무 좀 엘리트적인 고급 미술이 아니냐. 근데 두 가지 거에 오해가 있었다는 걸 손철주라고 지금은 뭐 은퇴한 분이지만 옛날에 국민일보 기자였었죠. 그분이 이제 가나드에 92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미술관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미술평론가 오광수 선생님은 이렇게 의의를 했어요. 서울미술관이 주축했던 작품전들은 한국어와 프랑스 책자로서 한국에서 똑같이 보고 느끼고 그걸 일로 이렇게 전달해 주겠죠. 그래서 서울미술관이 실현하고 있던 꿈은 서울이 당당한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선생님께서 이 서울미술관이 어쨌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미술관이죠? 네. 네, 저쪽에 현존하는 저 큰 미술관은 전혀 다른 미술관이고, 네. 저기가 무슨 전시관이죠? 구기동? 지금 저게- 우리가 전시를 하려고 하는 아니, 저기 지금 저쪽에 있는. 네, 서울미술관. 그러니까 안병만 회장이 운영하는 건데 명칭이 서울미술관이고 거기는 소장품이 거의 우리나라의 근대 현대 작가의 작품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 거라 전혀 소장품이라서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미술관과 선생님이 그 원래 있었던 서울미술관을 재소환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얘기죠. 네, 전혀 다르죠. 그게 확실해야 되겠네요. 예, 같았을 뿐. 예. 사람들이 지금 서울미술관이니까 그걸 그러니까 자기네 미술관 놔두고 왜 여기서 하느냐 이럴 수 있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래서 아니라. 지금 얘기했고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거는 서울미술관의 설립자가 임세택이라는 분이에요. 예. 1942년생. 임세택하고 그 부인이 강명이라는 부부 화가였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80년대 무렵에 프랑스로 건너갔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는 거기에 초대 관장이 김일수 관장이에요. 예. 김일수 관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민중미술의 가장 이론적인 대부 중심에 있었던 분이죠. 이분이 관장을 했고 또 학예실장으로 심강현 씨가 했었고요. 이분이 여기서 학예실장을 85년부터 93년까지 하다 그 다음에는 한국예술영화학교 영상원 원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술계하고 조금 멀어졌던 부분은 있는데 그때 이렇게 좀 전쟁했던 분이 이 미술관은. 그러면 이번 전시회에 네. 이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오십니까? 저희가 재미있는 거는 지난 2월 18일 날 사전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더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예를 들어서 지금 김윤수 관장님은 이미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거쳐서 타계를 하셨고요. 그 심강현 선생하고 또 이 서울미술관에 대해서 논문을 쓴 지금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기혜경 교수하고 지금 경기도립미술관의 학예팀장인 김종일 씨가 그날 3건의 내용을 가지고 발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날 최열 미술사가 최열 그리고 중앙대학교 교수였던 김용호 교수, 그리고 국민대학교 교수였던 최태만, 제가 이제 좌장으로 여기서 그냥 토론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중에서 한 50여 명이 여기 꽉 찼을 정도로 미술의 연구자들한테는 중요한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분들이 왔죠. 그날 했던 거를 또 우리가 영상으로 해서 이번 전시에 다 풀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살아있고, 많이 오시겠네요. 예. 역사적인 미술계 인물들이. 1층은 이렇게 이제 큰 전시가 기획이 되어 있고요. 네. 평상시에는 여기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박물관이 대관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일반 작가가? 아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박물관의 어떤 특성 그런 거
저희가 박물관이 대관한다는 거는 그냥 법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럼 여기 이제 자체 전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전시를 자주 하지 않고 1년에 뭐 3번이나 4번에서 이렇게 몇 달씩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저희가 전시를 기획한 걸 외부에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시는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서 1년에 서너 번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아주 선생님께서 중요한 건지 아닌지 뭡니까 이게? 여기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후원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2008년에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이제 서울시에 등록이 됐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뭐 우리 미술계에 꼭 필요한 거지만 이런 자료박물관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었죠. 그리고 그거를 국가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거를 민간들이 이걸 김달진이가 한다 해서 이제 그분들이 사실 인사동에서 다 저를 어떻게 보면 만났던 분들이죠. 옛날에 정말 빽빽이 없었던 시절에 양쪽에 쇼핑백 메고 돌아다니면서 금요일의 사나이라는 거 별명이 들을 정도로 그걸 수집을 해서 박물관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데에 이제 동참을 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어떤 기업회원이나 평생회원 하면 저희가 기부금 처리가 되는 그런 곳이죠.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하셨던 분들을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회원 같으면 이제 뭐 500만 원 이상 해주신 것이고요. 평생회원은 여기 이제 100만 원 이상을 현금을 해주신 분들. 뭐 일일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거의 화가, 또 뭐 화랑의 대표자 이런 분들이 해서 또 김달진의 그 해온 일을 또 옆에서 도와주니까 사실 또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지만 대단한 분이네요. 이게 사실은 작가분들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기업이야 500만 원 후원도 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대단한 분이네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 박물관 이런 거는 들어가 보면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살아있는 자료가 아니고 그냥 영상 자료나 뭐. 한 대표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잘 봐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 가나다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또 3월 14일 날 정기총회를 해요. 매월 3월에. 정기총회 전에 한 번 이제 가나다가 바뀌니까 여기 후원자 이 벽을 다시 저희가 바꿔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이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아쉬운 점은 우리는 아직 이런 메세나 후원 이런 것이 정착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들 해주셨고 이게 뭐 10년간의 그런 건데요.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김달진이 어떤 일을 해와서 내가 한 번 100만 원 해주지만 이게 사실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들 어려운 시대고. 그러니까 한 번은 하지만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내년 후원금은 뭐 떨어지는 고지서 마냥 받을 수. 어쩔 수 없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어쨌든 대단한 겁니다. 일단 이런 시도가 있었고 이러한 저기 선생님의 그 의지에 동참해주신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꾸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1층 전시장은 이 정도로 보고요. 2층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인데요, 여기가. 여기는 이제 저하고 관련된 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건 2013년에 이 중학교 도덕교과서에 김달진 미술연구소장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학교 도덕교과서인데 직업적 가치탐구라고 했어요. 자신의 취미를 가지고 직업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 금성출판사 여기에 소개가 된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걸 오려가지고 모으고 그런 것이 나중에 미술 아키비스트라는 직업이 된 그 사례로 자신의 취미를 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뜻있는. 그러니까 이게 없던 직업인데 선생님이 직업을 하나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교과서에 실린 거네요. 그래서 또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도덕교과서는 무슨 바른 생활, 위인들 얘기 이런 건데 이거는
아니 중학생한테 벌써 직업이라는 걸 가르치나?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금의 중학교 도덕 교과서를 보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바뀐 거라.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이 이렇게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선생님이 실리신 거네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신. 이건 이제 코리아나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간 잡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 이야기가 이제 걸어다니는 미술 백과사전이라 가지고 영어, 독일어, 에스파니어 해가지고 한 4개국어로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이야.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 나가신 거네. 코리아나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예지고 아마 저기 15개국으로 발행이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거기 이제 4개국어로 제 얘기가 소개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뭐 대사관 전 세계 대사관에는 다 배포되어 있겠네요, 그죠? 문화원 뭐 전국에 그렇죠. 세계 문화예술계에 뿌려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뭐 많이 알려졌지만 81년부터 이제 96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었고요. 96년부터 2001년까지 가나와랑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을 거쳐서 2001년에 이제 독립을 했죠. 평창동에서. 그래서 2001년에서 2020년까지 저희 연구소 박물관에 있었던 중요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 내용은 이따가 이제 박물관 구경하면서 계속 뽑아내시자고요. 이거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2006년에 카셀 도큐멘타 그 12회 때 그 매거진 인물들이 여기를 왔는데요. 제가 놀란 거는 우리가 카셀 도큐멘타는 독일에서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최고의 그런 현대미술자인데요. 거기에 그게 도큐멘타잖아요. 그럼 이게 미술 자료박물관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생각지도 않은 세계적인 이런 곳에서 저희를 찾아와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랬죠. 그런 연계선 이게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드물다는 방증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분이 독일의 담당자고 이분이 홍콩에서 같이 왔고 이분이 국제갤러리의 해외 협력 담당자예요. 그래서 와서 통역을 해요. 그래서 카셀 도큐멘타에서 우리 같이 작은 이런 김달진 미술자료방을 찾아온다 해서 제가 오히려 이제 깜짝 놀랐던 개인이 이만한 어마어마한 미술사적인 대단한 자료를 모은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뭐 이렇게 그 기사거리가 됐으니까 왔겠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홍익대학교 앞에서 있었던 시에 우리가 와우 페스티벌이라고 유명한 책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우리가 이리 아트북 페스티벌에서 미술에 관련 책 이런 거를 가지고 했는데요. 이제 콘텐츠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컨셉이라든지 개념은 좋았는데 사실은 1회를 끝나고 이게 너무 심한 거라서 적자? 그래서 이걸 지속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콘텐츠인데 그냥 1회로 마감을 했고요. 요거는 저희가 그 창전동 정부초감조사 별관이 있었던 그 무렵에 여기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아트가이드 창간 100호 기념행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신 지금 뭐 김남주신, 김웅희 선생, 오광수, 뭐 이종상, 정병국, 여기 김창실, 써나랑 회장 이런 분들이 오셔서 통건 100호 기념 이걸 축하해 주셨고요. 2010년에 저희가 이제 이때는 문화예술위원회에 뭐 예술전용공간 임차 지원 사업 해가지고 그 전원미술학원 별관을 들어섰는데 거기에 이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줬어요. 그때 이제 태프 카팅인데 여기 이제 김춘옥 선생, 정병국 우리 뭐 미술사의 최고죠. 안희준 선생님, 오광수 선생님, 미술사가 허영환 선생님, 저희 후원회 회장이었던 2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박래경 선생님, 국립현대미술관 사무국장이었던 조옥래 이분이 그때 이제 홍대 미대학장인 우리 그 세종대왕상으로 유명한 김영원 조각가님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했고요. 이게 2015년에 이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3월이 저희가 10년인데 그때 이제 여기서 오픈할 때인데요. 정말 또 그날 이상하게 날이 너무 추워서 바깥에서 테프 카팅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진짜 내노라 하는 윤범모 건축가, 우리 김원 중앙박물관 관장했던 김홍남 관장, 그 미술사가 안희준 선생님, 여기 신박물관의 박규엽 관장, 우리 문화예술계 마당발 김종규 회장님, 박래경 우리 후원회 회장님, 우리 그 유명한 뭐 전위 실험예술가 김구림
여기는 또 서울시 박물관 협회 박암종 이분이 그 당시 이제 사립박물관 협회장 김재원 회장, 정말 박물관계의 미술관의 뭐 어르신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줘서 그 당시 태국 카팅이고요.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선생님 여기 관장실 겸 정보센터네요? 네. 2층에. 2층이요. 네. 작업을 하고 계신데. 네. 선생님 이 작업은 어떤 작업인가요? 네, 여기가 지금 우리 박물관 2층 한국미술정보센터인데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디폴도 작가라고 있어요. 그 디폴도 작가는 이따 이제 저쪽에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디폴도 작가하고 관련된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가 난 거를 지금 우리 이제 그 데이터에다가 다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중요한 기초 자료. 저 자료가 지금 디지털화 돼 있지 않잖아요. 오래된 네. 자료라. 네네. 그걸 그 텍스트로 디지털화 시키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 이제 목록화하는 거고요. 지금. 엄청난 작업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인이 더 사실은 이제 모든 그거를 스캔까지 사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뭐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단은 이제 그 목록화를 하는 거지. 그런 작업이고요. 예, 선생님. 네, 여기가 이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2008년부터 해왔던 그 전시에 대한 어떤 단행본인데요. 저는 이제 이 선생님이 출간한 겁니까? 예. 예. 제가 이제 하는 아쉬운 거는 항상 저희가 아까 봤지만 밑에 장소가 좁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도 더 자료를 다 꺼집어내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보여주고 저희는 그 결과물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내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왔던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외국 미술 국내 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해방 이후에 외국의 미술이 한국에 어떻게 소개됐는가를 60년간을 정리를 한 거예요. 와.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뭐 인상파전, 뭐 피카소전 이런 것들, 뭐 93년 휘트니 비엔날 그 역사를 이렇게 전시를 하고 하나의 이런 학술적인 책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야. 그래서 이제 연대기별로 대단합니다. 네, 이때는 도쿄현대미술전이 83년에 열렸고 이건 피카소전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렸었네요. 선생님 이 지금 책이 출간이 됐는데 잘 나갑니까? 판매가? 아, 이거는 이제 잘 물어보셨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문화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이거를 책으로 팔 수 있게 했는데요. 여기 잠깐이었었고 그 이후로는 이 책을 문화사업비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제가 굉장히 제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책에 정가가 없으면 책의 가치가 떨어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무료로 만들어서 관객 거기에 그냥 기증을 해라. 그럼 책의 생명력이 없어지고 사실 이거를 지금은 이 책에 한해서는 살 수가 있지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책 대다수가 다 비밀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아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네. 이렇게 중요한 자료는 네. 인사동이나 전시장에 우리가 이제 작가들이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 협찬으로 네. 그 옆에 이거 하나 비치를 해놓고 네. 그 자리에서 오는 분들이 사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좀 판매 좀 해봅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파는 책은 왜 만들지요 나라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지원을 해줬으니까 그냥 팔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바뀌어줘야 되는 안 바꿔지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후에 나온 책들이 거의 지금 이렇게 사고 싶어도 이제 못 사는 이런 책이 돼서 그거를 서울시에 건의를 해도 안 고쳐지는 게 안타깝죠. 이거를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지금 K아트, K팝, 뭐 K컬처라고까지 해서 한국 이런 문화예술이 세계적으로 소개된 이거는 K아트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한국 현대미술 해외 진출 60년이에요. 예. 그럼 해방 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베네치아, 베니스 비엔날, 뭐 상파울루 비엔날 이런데 어떻게 나갔는가를 60년간 이거는 선생님께서 지원 없이 자체 출판한 겁니까? 이것도 그때 지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거는 이제 어떤 지원 사업을 통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판매가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 년도까지는 가능했었는데 2만 원. 예. 이게 몇 년 이후에 이제 딱 끊긴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외에 나간 거, 지금 파리 비엔날레 대표적인 뭐 박서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갈 때 이런 걸 다 정리를 한 거죠. 대단한 자료.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카실 도큐멘터가 여기 나오네요. 카실 도큐멘터는 92년도에 한국 작가는 육군병이라는 작가 처음으로 초대가 됐어요. 아까 거기 우리 보니까 96년에 카실에서 우리 김달지 미술자료박물관에 왔다 갔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총 역사적으로 해서 또 사건과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게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108인 연속 소동이라는 어쨌든 지금 이 자료책은 100% 선생님께서 제작을 하신 거죠? 저기 원고나 자료는 다 그렇죠. 선생님이 소장하고 계신 내용을 엮은 거죠? 그렇죠. 제작비만 국가 지원을 받은 거고. 네, 서울시. 네, 서울시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미술을 연구할 때 꼭 필요해서 그 주제를 대단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단색화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색화가 추상화에 이제 속한 건데 그 역사를 총 정리한 게 한국 추상 작가들 웬만한 작가들이라고 한다든가 배우는 저기 작가들은 적어도 선생님의 이런 책을 서너 권 정도는 적어도 소장하고 있어야 공부하는 작가구나 뭐 이렇게 좀 인식이 되겠네요, 그죠? 네,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연구자. 그럼 여기에는 뭐 이유환, 윤영근, 박서보 여기 다 나오네요. 그래서 이건 추상미술의 역사고요. 이거 일일이 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생님 오늘 하루뿐이 아니고 틈나는 대로 시리즈로 계속 저기 영상을 좀 담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공모전에 대한 건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건 또 뭡니까? 이게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인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김달진이 미술계에 알려진 거는 제가 95년도에 냈던 이 책의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95년도에 낸 저의 저서인데요. 이때 이제 뭐 제가 이제 알려줬던 이 사진인데요. 그 당시 이제 백백이 없어서 양쪽에 쇼핑백 메고 다니면서 맨날 터질 거 아닙니까? 종이니까. 그래서 그 무겁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수집했던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조사하고 통계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글을 썼죠.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미술 잡지에 대한 역사 이런 거를 썼고 그래서 조목 이 글은 다 선생님이 쓰신 겁니까? 예, 제 저서죠. 아, 저서. 네, 제가 다 이제 자료 몇십 년간 수집한 거를 분석하고 글을 써서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다 도표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김달지 미술자료박물관의 소장품이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자료박물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저는 사실에 의거한 어떤 데이터, 통계, 연표 이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게. 이것이 이제 저의 이제 그런 큰 저서고 이 책의 사실 추천사를 그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이영성 관장이 또 지금은 너무 유명한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 유흥준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을 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이 책도 살 수 있는 겁니까? 지금도? 살 수 있죠. 이건 제 이제 개인적인 저서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걸 보자 해서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 이거를 이렇게 책으로 냈던 겁니다. 네,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웬만한 미술 잡지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행된 어떤 미술 잡지를 또 제일 많이 수정하고 있는데요. 뭐 월간미술, 뭐 아트인컬처, 포브리가트, 미술과 비평, 또 미술세계, 뭐 소외 잡지, 뭐 공예 잡지, 디자인, 사진 잡지까지 전 잡지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입수가 되고. 우리나라 미술 잡지가 죄송하지만 요것밖에 안 됩니까? 회사가? 이거보다 더 있고요. 있는데 여기 다 이제 늘어놓지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전에보다는 사실 종이 잡지가 많이 좀 없어지는 추세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온 책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분류 방식에 의해서 분류돼서 또 대기 상태네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어디로 갈지 꽂혀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2층과 3층이 전부 다 이렇게 베란다를
서가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2층, 3층 이 전량이 지금까지 나온 우리나라 미술 잡지 이것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2, 3층이 이렇게 잡지가다 베란다를 이용해서 이런 걸 오래된 잡지는 저희 합본을 만들었고요. 합본을 네. 원래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합본을 네, 합본으로 만들었고 여기 자체적으로 합본을 만든 거죠? 네네. 카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만들었고요. 저희가 여기가 이제 한국미술정보센터의 그 작가의 개인적인 자료인데요. 여기 지금 강시에서부터 하시까지 가나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 이름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중요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한 번만 뽑아볼까요? 팜플렛이 여기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김한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2박스잖아요. 그럼 이 박스 안에 김한기 선생님이 개인전 했던 이런 팜플렛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와. 이건 김한기 선생님 거, 이거는 뭐 더 오래된 자료네요. 이거는 그 우편물. 예, 우편물로 왔던 그거의 원본. 예. 원본. 네, 이런 팸플렛.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가만이 소장할 수 있는 거를 선생님께서 소장하고 계실 수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개인한테 왔던 우편물까지. 그럼 이건 이제 김한기 선생님이라든지 개인한테 작가한테 왔던 우편물까지 선생님께 자료로 주신 거네요. 네네. 그분께서 직접. 그래서 이렇게 수집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중요한 작가들의 팜플렛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야. 지금 워낙 또 양이 많기 때문에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서 지금 박스가 지금 3개의 박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작가적 이런 개인 자료는 또 백남준에 대한 자료 제일 많아요. 이따가 이제 뒷본도도 보시면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대략 50쪽 미만의 팸플렛, 리플렛 이런 것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박스 안에.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가 이제 모빌렉이잖아요. 그럼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미술 단행본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다 이게 청구기호가 되어 있어서요. 달친닷컴에 오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미술에 대한 책, 화집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걸 어쩔 수 없이 예약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실 분들은 전화상으로나 뭐 이메일로 이제 신청을 해서 여기 와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뭐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발행된 웬만한 미술책을 거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모빌렉 속에서 볼 수 있는 단행본을 이쪽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많이 이용하는 이제 모빌렉이라고 하죠. 통로만 있으면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책을 꺼내올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빌렉이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저희들이 모빌렉을 주문 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이게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다른 쪽에 40평의 지금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부담이 큰 그런 문제가 있죠. 다른 공간은 여기 사옥이고 다른 공간은 임대로 해서. 네.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한 달에 지금 그 월세가 117만 원이니까 심각하죠. 아이고. 그리고 예 선생님. 야. 네, 여기가 저희 이제 김달준 미술자료박물관의 가장 어떻게 보면 보물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요. 저희는 이거를 디폴더 작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D는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 도큐멘타, 디지털, 달친 이게 다 D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따서 저희가 이제 디폴더 작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 작가의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기사를 지속적으로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아놔요. 그건 원래는 본인이 하든가 본인을 좋아하는 팬이나 집에서 이제 관계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과 관계된 분들이 하는 건데 그걸 선생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발이 그거였죠. 그래서
하나 볼까요, 한번?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그 천경자에 대한 어떻게 앉아서 할까요? 예. 네. 이야. 저희 뒷불도 작가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청경자 사람이 첫 번째죠. 그럼 53년도에 두 번째 부산에 섰을 때 청경자 동양화전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이건 어디에서 나온 기사입니까? 이게 브로셔예요. 전시에 보다시피 그 당시는 이제 그냥 이게 흑백으로 그냥. 흑백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신문 이제 기사고. 청경자 선생님의 50년대 기사. 신문 기사. 선생님의 이 그림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또 컷이라든지 또 청경장님이 쓴 어떤 에세이 같은 거, 봄에 노크, 글그림, 청경자. 이게 어떤 신문인지 한번 여기 지금 서울신문 55년 12월 29일자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56년 3월 2일자.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제가 이제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직원들을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복사를 떠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장 제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연구자들한테는 중요한 소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56년 12월 9일 서울신문인데 우정 속의 제작 나의 처녀작. 그러니까 이 작가를 일목요연하게 한 파일에서 이렇게 쉽게 자료를 취득할 수 있기는 여기밖에 없죠. 여기밖에 없죠. 이걸 일일이 다 조사해서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도록 팸플렛을 각각은 가지고 있지만 기사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놓은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청경자 선생님의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기사 일단은 대한민국의 모든 작가의 자료가 여기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도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중고등학교 때 칼로 오려서 모았던 옛날 그 스크랩북이죠. 여긴 실제로 선생님께서 모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스크랩북을 뜯어서 이제 크레오 화일 속에 넣은 거죠. 그렇죠. 재미있는 거는 이 세 점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미술 교과서에 나온 그림을 청경자 그림이기 때문에 칼로 오려 모은 거예요. 이 꽃, 강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거는요. 여기 도판 속에 그 여라는 이 그림의 실물을 이번에 그 전남 고흥에서 열린 청경자 100주년에 가서 이 작품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쿵쿵 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판에서 보던 그림의 원화를 실제 보고 이 그림이 그동안에 뭐 청경자 그림 중에서 많이 이렇게 전시됐던 작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거기서 나왔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작품의 소장처가 가나문화재단. 요번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이미지로 봤던 작품의 원화를 본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이런 건 뭐 사보에 나왔던 청경자의 뭐 개구리 그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소개가 됐죠. 그러면 뭐 이거는 고려대학교에 소장한 그 소장품이고 이렇게 해서 모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모아진 작가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뒷불도 작가를 335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해서 그래서 지금 350분 정도요? 여기가 335명이고요. 335명. 그래서 여기에 그 작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잘 아는 이우환, 이우환 같으면은 지금 이게 9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또 이렇게 거론이 된 사람은 기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백남준 같은 건 지금 여기 1권에서부터 14권까지 있잖아요. 그만큼 백남준은 또 어떤 기사에 초점이 된 거죠. 그런 통계도 굉장히 중요한. 5권이고요. 지금 박수근이가 지금 뭐 7권인가요? 이렇게 많이 기사가 나오고 있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의 뭐 어떤 걸 할까 바로메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사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작가의 활동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이거를 보고요. 어떤 이제 원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작가는 자존감이잖아요. 웃으면서 저 친구, 저 동료가 나하고 같은데 저 사람 거는 여기 있는데 왜 내 거 없느냐 이렇게 사실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 스포츠의 뭐 기록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 작가에 대한 평가가 주관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졌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 자료를 열람이 가능한 거고요. 네. 어떤 분들이 찾아오게 되나요? 네, 여기 이제 이용자를 소개하면은요. 예. 이거는 2004년인데요. 제가 이제 미술 아키비스트이잖아요. 예. 근데 2004년에 일본의 아트 도큐멘테이션 연구회가 창립 15주년이 돼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국제 세미나가 열렸어요. 예. 근데 제가 그 당시 한국을 대표로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발제를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2004년이면 20년 전인데 우리나라는 아트 도큐멘테이션 연구라더니 아카이브 협회 이런 게 전혀 없었을 때죠. 근데 거기는 벌써 이런 단체가 15주년이 됐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동수를 맞은 아주 쇼킹했었죠.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우리나라 그 미술 문화재의 정보와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1박 2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아카이브, 아키비스트 이런 협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제 이 일을 매진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효고 현림미술관에서 그럼 그 협회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저희는 2013년에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발제하고 최석수 교수님 통역을 했고요. 2008년에 저희가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서울시에 등록을 했는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도쿄 국립박물관의 등록실장 겸 대여 특별 관람 실장인 나라시마 시도시 씨가 한국에 왔어요. 예, 선생님. 도쿄의 대표적인 도쿄 국립박물관의 등록실장하고 대여 특별 관람실장인 다라시마 사도시라는 분이 한국에도 이런 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최석두 선생님이 그때 저를 통역을 하셨던 분이죠. 야, 이분이 이제 예. 통역을 하면서 한국에도 이런 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여기를 왔었고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천경자 미인도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유족을 대표해서 천경자 선생님의 따님인 김정희 선생님이 검찰이나 이런 쪽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여기를 찾아왔어요. 2016년이네요. 그래서 그 자료를 뒤적이면서 관장님이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를 모았다는 이런 규정한 자료를 여기서 와서 만날지 몰랐다. 그래서 그거를 복사를 해서 그쪽에다 경찰, 검찰 쪽에. 지금 여기 오셨던 분들의 리스트죠? 네. 예. 네. 이야. 여기는 그 오지호 선생님 막내딸이 여기를 5번을 왔어요. 이게 왜 오겠습니까? 작가나 유족이 못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여기를 왔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5번 와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이런 아버지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어냈어요. 결과물까지. 네, 네. 5번 하고 이분에 대한 건 제가 유튜브에 인터뷰를 해서 좀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추상화가 유영국 선생님의 따님 유자여 씨가 아버지 탄생 100주년을 해서 여기 왔고요. 네, 영국의 학자죠, 미술사학자 샤롯 홀릿이 자료 때문에 여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방문을 야, 영국에서까지 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 미술에 대한 책을 내면서 거기에서는 도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왔었고요. 한 번 이용해서 그 당시에 또 왔었어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전시회 포스터만. 그럼 이런 자료들을 선생님께서 이제 원본을 줄 수는 없으니까 스캔이나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 이제 전달을 해주시겠네요, 그죠? 예, 와서 열람을 한다든지 예. 복사를 한다든지 스캔. 그럼 그거는 저희 어떤 규정에 맞게끔 그렇죠. 저희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또 샤르도 올리시 왔는데 외국에서 지금 한국의 다랑아리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다음 저서는 다랑아리를 연구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왔을 때 그분이 한국미술 19세기부터 현재까지라는 책을 냈고요. 그 책은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습니다. 2번째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의 홋카이도 교육대학의 사사키 츠카사 교수가 왔는데요. 이분의 논문 주제가 한국과 대만의 근대미술 교육 연구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미술 교과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한 400여 종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과 대만의 미술 교과서.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그걸 검색을 하다가
숙명여대 김양미 교수하고 와서 그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미술 교과서를 다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논문을 썼다고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도 찾아온 거죠. 한국과 대만의 근대 미술 교육에 대한 거. 이런 사례가 있고요. 이거는 또 일본에 있는 분인데 이인성의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 왔고요. 이분은 일본 여성인데 여기를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3번씩이나 온 사람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는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박물관에 소속으로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2번째 왔었을 때 이런 자료를 보려고 왔고요. 덕분에 좋은 자료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한국 근현대 미술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고 잘 쓰고 있어요. 그분이 직접 쓴 글입니까? 네, 이야. 마지오카 도모코가. 김자지 선생님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3번째 온 거예요, 한국에. 2018년. 네, 덕분에 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지 지금 모르는데요. 나중에 이 총합연구대학원 대학교에서 문화과학연구과에서 비교문화 전공 박사과정에 있는 일본 여성이 저희 박물관을 3번이나 왔던 이런 사례이죠. 그래서 한국 근현대 미술 뭐 김한기의 남북분단, 표지화, 장정화 이런 논문을 썼다고 해서 자기가 이걸 또 보내오기도 했고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운의 조각가, 자살한 조각가 권준규 선생님이 무사시노미술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한국인 교수 박형국과 히로다카 구로카와가 한국에 그 권준규 자료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와서 내방을 했었던 그런 자료이고 2018년 여기는 또 제가 깜짝 놀란 거가 어느 날 홍콩의 대학생이 여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왔느냐고 했더니 전공이 문헌정보학이에요. 이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여기가 어떤 곳인가 궁금하다 해가지고 와서 그 대학생이 이렇게 방명록을 이렇게 남겼고요. 이 학생의 마지막 질문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서 저희는 서울 아트 가이드라는 잡지에 광고를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니까 이 대학생은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건 국가에서도 어려운 건데 잡지에 광고를 받아가지고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건 자기는 캐션마크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정말 이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남기고도 갔죠. 그래서 저는 사실 홍콩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인지도 몰랐는데 했는데 이건 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인데요. 그 홍콩대학이 세계 대학 랭킹을 서열을 봤더니 우리 국립서울대학보다 더 상위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세계에 있는 유수의 대학생까지 저희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 거 필요한 사람은 외국에서도 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국가에서는 간과하고 이런 거를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일 어려운 거가 그런 부분이죠. 이 많은 자료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에서는 어떤 숫자 노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에 뭐 돈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행사에 지원해주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용액이 적다는 그런 논리겠죠. 그러면 이것이 제가 갖고 이게 뭐 돈이 되고 막 이런 건 또 아니고 이게 사실은 저도 열심히 모아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후손에 남겨주는 이게 하나의 우리 문화유산인데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우리가 선생님 네. 8만 대장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우리가 저기 그 8만 대장경을 보러 그 안에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인원은 네. 거의 제한돼 있잖아요. 그죠? 네. 1년에 제한돼 있잖아요. 하지만 8만 대장경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문화적인 위상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은 그래서 네. 여기 김달진 박물관도 그 문화의 위상을 미술계의 문화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상징적인 곳 아닙니까? 네. 지원이 돼야죠. 제가 선생님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아유.